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헌입니다. 청취자 한 분의 사연입니다. 밀린 집안일을 끝내고 나니 벌써 시계바늘이 새벽 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워킹맘의 이런 생활 벌써 16년째인데요. 집안일과 회사일을 동시에 다 하느라 바쁘게 사는 저지만 40이 넘어가면서 최근에는 팔목이 너무 시큰거리고 구부렸다 펼 때 통증도 심하고 손바닥이 저려서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창구에서 지폐를 세는 일이나 남편 셔츠에 단추 다는 일도 이제 녹록지가 않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라디오 특진 오늘은 한의사 김희준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네. 워킹맘 정말 쉴 틈이 없으실 것 같은데 손목이 안 아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런 질환을. 네, 맞습니다. 어떤 질환인가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가락으로 내려가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손목의 통로가 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좁아지거나 압박을 받아 나타나는 신경 증상으로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정중신경이 손상되어 주로 엄지손가락과 둘째 및 셋째 손가락에 통증과 저림 증상이 생기는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통증이 심해지고 손가락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역시나 이제 반복적인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로 어떤 이유에서 발생을 하나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로 반복적인 손목 관절 사용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에 따른 관절에 무리가 생겨서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특히 주부처럼 반복적인 가사일이나 회사원의 컴퓨터 작업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질환이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 외에도 손목 부위가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 골절 또는 탈구로 수근관이 좁아져 신경을 누르는 경우, 또 감염이나 류마티스 질환, 통풍 등 활액막염을 초래하는 질환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질환은 비만, 노인, 당뇨병 환자, 임산부에게 더욱 더 잘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손바닥이 저리고 손의 감각이 떨어지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정교한 작업이 어렵게 되는 점입니다. 또한 소나기에 넣고 물건을 꽉 잡거나 병뚜껑을 따려고 할 때 힘을 주면 꽉 쥐어짠 타는 듯한 통증도 동반하게 됩니다. 손바닥에서요? 네네. 손과 손가락 감각이 떨어지니 바느질이나 뜨개질 등 미세한 손가락의 움직임이 필요한 작업의 경우는 자주 실수를 하게 되고 잘 안 되겠네요. 네, 물건을 잡을 때도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이 잦게 됩니다. 또 손목과 손을 이용해서 장시간 일을 할 때 굽히거나 편 상태로 유지해야 할 경우에 통증이 심해지고 감각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 움직임의 제약이 커지고 손목 사용이 힘들게 되어 일상생활 중 관절을 이용하는 일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런 증상 있으신 분들은 손목 터널 증후군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이제 통증이 없이도 크게 질환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그만큼 중요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 30초만 투자하면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떤 거죠? 이 테스트는 팔렌 테스트라고 불리는데요. 먼저 손목을 굽힌 다음에 네. 손등을 서로 맞닿게 한 후 안쪽을 향해 가볍게 밀어줍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렇게 쭉 네. 밀어주기만 하면 30초에서 50초 이내에 감각이 없거나 또는 통증이 발생한다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데 좀 자세히 좀 웃기네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30초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통증이 발생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거고 맞습니다. 없으면은 괜찮은 거예요? 네네. 그럼 정말 쉽게 알아볼 수 있겠네요. 네, 이 자세가 정중신경을 압박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정중신경이 압박을 일으켜가지고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걸리는 시간이 30초다. 30초에서 50초 정도. 네, 알겠습니다. 듣고 있으신 동안 한번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워킹맘 A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이런 통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예,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을 최대한 쉬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치유법인데요. 쉬는 것? 네, 사실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더디게 회복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손목 통증으로 인해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라면 질환이 상당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쉬는 게 정말 좋긴 한데 이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네. 또 돈도 벌기 위해서라면 또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한방병원에 가게 된다면 어떤 치료를 받나요? 네, 한방에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침 치료를 통해서 신경 부위에 발생하는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키고 또 한약으로 근육, 연골, 인대 등을 함께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또 치료 외에도 생활 속에서 무리하게 손목을 사용하는 일이나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고 평소에 경직된 손목 관절은 스트레칭을 통해 피로감을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직장인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병원을 자주 내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의 어떤 물론 이제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대략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내원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총 몇 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면 좀 그래도 회복 증상을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네. 가벼운 경우에는 한두 차례만 치료를 받아도 바로 호전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대체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이제 병원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손목 관절은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관절 부위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고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여건상 병원에 바로 못 가게 되는 경우라면은 평소에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고 사용하는 것도 예. 손목의 피로감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휴식 시간에는 손도 함께 피로를 풀어줄 수 있게 하고 자기 전에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도 손목 피로 예방에 좋은 방법입니다. 이걸 저희가 놓쳤네요. 스마트폰이랑 조금 멀어지기만 해도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좀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잠시만 좀 폰을 멀리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전주 MBC 의학 프로그램 라디오 특진은 언제나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혹시 못 들으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너튜브에서 라디오 특진 그리고 김희준 원장님을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주 MBC 홈페이지도 물론 열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담 한방병원 한의학 박사 김희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